자, 오늘은 생각이 많은 MBTI 유형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외향형보다 내향형이 생각이 많아요. 내향형은 말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은 많은 편입니다. 생각이 많은데 행동은 잘 안 해요. 근데 외향형은 반대입니다. 별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곤 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엔 일단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기도 해요. 이전에 같은 외향이라고 해도 ES가 EN보다 더 외향적이고 같은 내향이라도 IN이 IS보다 더 내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향적인 IN 유형들이 생각이 많다고 봐요. INTP, INTJ, INFP, INFJ 이 네 유형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유형을 더 추가할게요. 바로 ISFJ입니다. IFJ는 S유형이지만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IN 유형과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추상적,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번 모임에 뭘 준비해야 할까? 이 일이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머릿속도 덩달아 복잡해지곤 하죠. 그래서 생각 과잉에 대한 책이나 영상이 많아요.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주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채널에서도 IN 유형에 대해서 비슷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 박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유디트 베르넌 그와는 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분 말로는 본인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을 통해 줄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명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멈추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생각에 휘둘리는 빈도를 줄이되 잘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명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편인데요. 근데 베르너가 제시하는 방법이 본인한테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명상을 하는 사람도 생각할 때는 열심히 생각해야 되죠. 어쨌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MBTI별로 조언을 드릴게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이 조언들은 생각이 많은 모든 분들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지적 호기심이 가장 많은 유형이 INTP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유형은 관심이 가는 건 뭐든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세계는 이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가 됩니다. INTP는 본인의 관심사라면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해서 이 광활한 인터넷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섭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식 중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P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그걸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색을 하든 혹은 AI에게 묻든 계속 진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끝없는 생각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베르너에 의하면 지금은 더 이상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해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차라리 여론 주도력에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굳이 가짜뉴스 탓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유튜브 알고리즘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있게 본 영상들과 유사한 콘텐츠만 계속 보게 만드니까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가 아는 건 전체가 아닌 일부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걸.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라. INTP도 그렇지만 INTJ 중에 과학자들이 많아요. INTJ를 과학자형이라고 합니다. 왠지 INTJ가 INTP에 비해 좀 더 엄밀하게 따지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아마도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INTJ가 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객관적인 데이터, 논리적인 증명 이런 거에만 몰두해서 모든 대상을 쪼개어 설명하는 환원주의에 빠지는 거죠. 어쩌면 이런 태도가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 삶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지개를 빛의 산란으로 사랑을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라면 결국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죠. 너무 많이 알면 머리만 꽉 찬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후설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후설은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현실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과학적 환원주의로 무리하게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 농도, 화학 성분, 온도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커피 향 참 좋다. 카페가 편안한 분위기네. 이렇게 느끼는 게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해체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INFJ는 미스터리한 성격으로 유명하죠. 겉보기엔 별로 튀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생각이 무척 많고 가끔씩 인간에 대한 회의 또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지구 멸망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런 상상이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FJ 유형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인프제는 그런 FJ 중에서도 가장 내향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이면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감추어진 인간 내면의 악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피곤해지는 거죠.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구 멸망까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 기제 비슷한 거죠. 지구가 멸망해서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럼 지금 내가 받던 스트레스도 하찮게 여겨지니까. 근데 얼마 전에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가 있지? 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지구 멸망을 상상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아예 퇴사 후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의외로 지금 하는 걱정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희망을 찾는 용기를 내라. INFJ가 난해한 유형순위 1위라면 2위는 ISFJ라고 했죠. 이 부제는 S유형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MBTI가 한참 유행일 때 이 부제에 대해 어디서는 소심충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용감한 수호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소심충인데 동시에 용감한 수호자일 수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이 부제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용감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이 부제를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엄마는 걱정이 많죠. 아이가 다칠까, 사고 날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죠?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를 잘못 건드리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냐고 비판하죠. 매사에 좀 긍정적이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르너는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자칫 현실 도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위험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있지 말고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소심한 ISFJ가 유사시 용감한 수호자로 변신하듯이. 항상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라. 아까 난해한 유형이 INFJ, ISFJ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INFP도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INFP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캐릭터가 많습니다. 만약 INFPA라면 일반적인 인프피의 이미지와는 달리 성격이 느긋하고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인프피는 예민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매우 지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현실 감각이 부족한 뭐랄까 좀 불안정한 예술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인프피를 치유자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인프피라면 그에 좀 덧붙여서 상처받은 치유자 타입이 아닐까 해요. 원래 본인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인프피에게서 치유자의 느낌은 전혀 없고 반대로 치유가 필요한 느낌만 있다면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건강한 인프피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INFP가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진정한 나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나인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답이 없는 헛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베르너는 깊은 생각을 통해 이 무한 루프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독일의 철학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디트 베르너의 신간 싱크딥을 참조해서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과 행에 대해 기존의 해법과는 다른 새로운 답을 찾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